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오늘 키워드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에 충격을 일부 주었다고 예측되고 있는 이라크 쇼크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이라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기 전에 미국 시장부터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반응이 좀 어떤가요? 오늘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 기사를 봤을 때 이라크 문제로 우리 시장에 밀렸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기자들의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판단해 보기엔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여러 번 이런 사태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라크 사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유가입니다. 그러면 그날 유가가 뭐 폭등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가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 실제로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모두 터진 그날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 유가가 올랐다가 그날부터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라크 때문에 우리 증시가 밀렸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분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은 뭐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P 500 지수는 1% 내외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땐 120일선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일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이 이라크 사태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변화율도 크지 않았고요. 달러 인덱스도 오히려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달러가 급격하게 움직였다면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는데 달러의 움직임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이라크에다 돈을 쏟아붓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약세로 돌았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유가마저도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현물 기준으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4대 자산, 뭐 금가격까지 친다면 5대 자산의 움직임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바이 유가조차도 오르긴 했지만 오름폭 자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 110달러를 넘어섰다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은 것에 비한다면 반등폭은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 전체를 가늠하고 있는 변동성 지표는 오히려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5% 내외의 조정을 받았고요. 물론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레벨업된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변동성, 즉 위험이 더 커졌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시장은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봤을 땐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유틸리티 업종의 움직임이 시장 대비해서 가장 부진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낙폭과대 업종의 반등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산 가격 중에서는 그동안 가장 별로 좋지 않았던 천연가스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등 미국 증시 내에서 대부분이 올랐지만 실제적으로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주류를 차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미국 시장은 이라크 쇼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반등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이라크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의 하나의 연장선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시아 ETF들의 방향성도 좀 중구난방으로 엇갈렸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시장만 빼고 다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반등했는데 한국 증시만 오르지 못했죠. 네. 그래서 이머징 마켓 펀드, EM이라고 부르는 MSCI 이머징 마켓 펀드의 움직임을 보시면 1% 정도 상승해서 미국 시장과 거의 비슷한 상승의 흐름을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다가 지지선 부근에서의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이렇게 보였고요. 근데 한국은 강법 정도로 마감을 해서 가장 상승폭이 작은 증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이게 만약에 유가에 의한 움직임이었다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대만 이런 국가들이거든요. 이들 국가도 실제로 유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국가인데 인도는 1% 내외의 반등을 보였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0.7% 내외의 반등을 보이면서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한국 증시, 한국 ETF만 반등폭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증시가 안고 있는 과제가 따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라크 쇼크로 빠졌다. 이라크 쇼크가 가장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뭐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가장 어리석은 발언인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 개별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조정도 사실 금요일장에서 이라크 사태로 인한 조정이라고 많이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 그저 예측된다고만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이라크가 아니면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당면에서는 수급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펀더멘탈 이슈가 시장의 윗방향을 조금 제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존 증시의 최근의 조정폭이 굉장히 크고요. 또 유로존 PMI가 굉장히 빠르게 꺾여 나가고 있는 양상이죠. 여기에 더해지고 있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것 자체가 시장을 조정을 주진 않겠지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아닌 일개 단체고요. 그 일개 단체 뒤에는 또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엮여 있는 상황이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이 징계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당장은 미국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풀어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당장 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기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 러시아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둔화되고 있는 이런 경제 지표와 함께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핀란드가 전체 GDP 중에서 한 3% 가까이가 지금 대러 수출이 관계되어 있고요. 독일이 또 한 1% 내외가 관계되어 있고 이외에 또 이탈리아를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에 대출을 많이 해준 서방 국가는 바로 프랑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뭔가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들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폭도 영국 증시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중국 이슈 얘기하면서 전략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중국의 경기 좋아지니까 우리 경기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도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표를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증가율과 최근에 한국 수출 증가율이 같은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중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펀더멘탈 요인들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그 전략가들이 전과의 보도처럼 써먹고 있는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것도 논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수의 현재 수준이 PER 기준으로 한 10배에서 11배 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좋아지지 않고 또 나빠진다면 결국은 우리 시장은 또 약간의 오버슈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는 바로 이 요인 때문에 우리 증시가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비차익 쪽으로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만기를 앞두고 비차익 매수가 아니라 비차익 매도가 나오거나 매수 탄력이 확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 때 베이시스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만약에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 아래로 만약에 베이시스가 꺾여진다면 최근 장중에 막 그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꺾여진다면 지금 1.7포인트 구간에서 많이 들어왔던 이 프로그램 매매가 청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차익거래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군들의 탄력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만기 부근까지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런 수급적인 요소가 상단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요소들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이라크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증시 이라크 사태보다는 어쨌거나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함께 지난주에도 사실 비차익 거래에 대한 움직임들 많이 좀 예의주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 수급적인 측면까지도 우리가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이 금리 움직임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MTN의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